안녕하세요.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.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트넘이 결국에는 5위를 기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하게 높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5위로 마무리를 할 거다라고 거의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이 5위 자리가 챔피언스 리그를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는 5위 자리를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가지 못하게 한 주범이 누구냐, 누구를 탓해야 하는 것인가, 이런 식의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토트넘이 지금 어떤 분위기일 것 같은지,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누구를 가장 원망할 것 같은지,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보시죠. 토트넘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최근에 이 포스트 매치 인터뷰, 경기 후 인터뷰에 반더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자, 반더벤은 주장단도 아니고 그리고 감독도 아니죠.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인터뷰를 합니다만, 일반적으로는 주장단에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날 좋은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이 가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, 일단 언론에서는 또 손흥민과 주장단이 지금 비상대책 회의라도 했는지 구단 인터뷰를 전원 불참하고 있다. 그러니까 팬들이 손흥민, 로메로,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이제 추측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, 메디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자가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왜 지금 반더벤이 나오고 있는 거냐.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고 그리고 뭔가를 빠르게 고쳐야 한다.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은 다음 즉시 뭔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 주장단의 어떤 이야기가 지금 있었을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토트넘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인데, 지금 5위 자리에 토트넘이 결국에 위치할 확률이 89.6%로 집계가 되고 있고 4위는 5%, 6위는 4.8%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즉 6위 자리로 떨어질 확률만큼 4위 자리로 올라갈 확률도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근데 문제는 이 5위 자리가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. 자,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것도 애슬레틱에서 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, 좀 살펴보면은 원래는 잉글랜드가 지속적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의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잉글랜드가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다.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잉글랜드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죠. 그런데 이 UEFA의 점수 같은 경우에 지금 결국에 프리미어리그가 내려가고 세리에 A 그리고 분데스리가가 한 자리씩 더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지금 챔피언스리그가 다음 시즌에는 네 자리가 더 생기는데 그중에 두 자리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, 그러니까 최근에 좋은 어떤 성적을 기록한 리그들에게 이제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자, 원래는 이 프리미어리그가 이 자리를 가져갈 확률이 80%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즌 초기에 토트넘이 5위 자리를 해도 이 챔피언스리그를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, 이거 EPL이 이거 못 갈 일이 있겠냐, 어그로 끌지 마라,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비틀비틀 하더니 점점 폭락해서 결국에 4월 19일에는 완벽하게 거의 가능성이 없다. 그리고 이제 5월 3일이죠. 이 챔피언스리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서 5위 자리는 결국에는 유로파를 가는 게 확실해졌습니다.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있냐? 사실은 이제 누가 또 탓하는 겁니까? 5위 자리에 있는 팀이 탓하겠죠. 보통 토트넘일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, 결국에 유로파를 가게 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모두를 탓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, 첫 번째는 뉴캐슬이랑 맨유가 아니 이 조별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일인가? 사실은 조금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도 평점이 좀 더 높아졌을 텐데, 야, 이거 파리 생제르맹,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등등의 팀들에게 완전 고전하면서 이 박살나버린 조별리그에서 심지어 이제 생존도 하지 못한 뉴캐슬과 맨유의 탓인가? 아니면 브라이튼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유럽 이제 첫 대회인데 브라이튼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광탈을 해버린 탓인가? 아니면은 리버풀의 문제인가? 리버풀이 이제 아탈란타를 상대로 안필드에서 3대 0으로 졌단 말이죠.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고, 아무리 2차전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런 큰 점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에게 탈락했던 아스날 때문인가? 토트넘이 애초에 해리케인을 팔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어쩌면 주드 벨링엄이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에 가지 않았더라면,
그러면은 맨체스터 시티를 이제 떨어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. 주드 벨링엄이라는 영국 선수가 왜 스페인에 가 있는 거냐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. 웨스트햄이 레버쿠젠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레버쿠젠은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탓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. 여하튼 이번 시즌은 프리미어리그에게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타격을 입은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뭐 홈에서 4대2로 지지 않았나요?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 대회에서의 EPL의 전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토트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챔피언스 리그 네 자리 뭐 그것도 뭐 충분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제 뭐 그냥 다독이고 있는데 약간 신포도 방식이죠. 내가 먹지도 못하는 포도 그냥 뭐 신포도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 포도를 애초에 먹을 수 있었던 팀이 토트넘이다라고 하면은 또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. 토트넘이 4위 자리를 물론 이제 했어야겠지만 이게 5위 자리가 가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이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뭐 언론에서는 신포도니 뭐니 해도 토트넘은 그 포도라도 먹고 싶었을 테니까 말이죠. 이게 아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토트넘에게 4위 자리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. 물론 이제 희망 고문이기는 합니다. 제가 또 희망 고문 채널로 유명하죠. 어, 댓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야 놀라운 논란 얘는 뭐 지치지도 않고 토트넘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냐. 이거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. 뭔가 약간 현실 파악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침을 놓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뭐 일각으로는 저도 현실 파악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뭔가 찾아보는 게 결국에는 저의 역할이고 여러분들께 또 외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시켜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, 이 5% 확률 낮은 겁니까? 낮죠.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자체는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. EPL 지금 순위 좀 살펴볼까요? EPL이 지금 스탠딩 순위를 살펴보면은 지금 아스날이 80점, 맨시티가 79점, 리버풀이 75점. 그러니까 리버풀이 아스날이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확률도 사실은 그 정도 차이가 나기는 난단 말이죠. 지금 리버풀과 아스날 4점 차이. 토트넘도 만약에 한 경기 쳐진 거를 이기면 4점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스톤 빌라가 지금 그 유럽 컨퍼런스 리그죠.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이 지금 껴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미끄러지더라도 아주 거하게 미끄러져야 되고 심지어 리버풀과의 경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소용이 있는지 뭐 질문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로파 리그 때문에 또 힘든 상황 가운데 4대2 이 상황을 올림피아코스 원정을 가가지고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이런 상황에다가 플러스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까지 이렇게 연이은 상황에서 만약에 미끄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모릅니다, 여러분들. 진짜 모르는 상황이고 토트넘은 지금 아스톤 빌라가 적어도 뭐 1무 1패 뭐 이렇게 기록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승점 4점 차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쨌건 뭐 한 번의 패배만으로는 뒤집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.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도 일단은 5% 정도 있다. 그리고 토트넘이 그렇게 해가지고 뒤집을 확률이 또 5%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. 토트넘도 사실은 일정이 만만치 않죠. 리버풀, 번리, 맨시티, 셰필드. 사실은 이 난이도로만 치면은 아스톤 빌라보다 훨씬 심한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또 이 상황들이 영원히 안 좋게 흘러가리란 법도 없습니다. 뉴캐슬, 아스날, 첼시에게 연패를 당한 토트넘이 언제까지 연패를 겪겠습니까? 설마 뭐 리버풀, 번리, 맨시티에게 또 연패를 당하면서 뭐 6연패를 기록하지는 않겠죠? 설마? 뭐가 이렇게 뭐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슬슬 반등 타이밍이 아닌가. 특히 이제 많은 이들이 부정하고 있을 때 토트넘이 또 강해지는 그런 요상한 특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은 이 5위 자리가 챔피언스 리그에 가지 못하게 된 점,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현재 기록하고 있는 순위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